체험 실화.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경험을 계기로 저는 괴담이라는 것에 흥미를 갖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귀신 같은 종류는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 다른 종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연의 산물.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소녀 때의 체험담을 말이죠. 저는 그날 어느 쇼핑몰에 있었습니다. 목적은 그 쇼핑몰 안에 있는 서점이었죠. 서점에 도착해서 보려던 책을 찾기 위해 책꽂이 주위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 서점은 안에 커다란 사각형의 기둥이 몇 개 있고 각각의 면이 전면 거울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서점에 들어가면 오래 머무르는 버릇이 있어서 그날도 계속 같은 장소를 빙빙 돌면서 신간들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위화감을 느낍니다. 그것은 어느 기둥에 있는 거울이었습니다. 바라보니 거기에는 제가 보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하지만 저 말고 다른 한 사람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당연한 일이겠지만요. 왜냐하면 다른 손님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느꼈던 위화감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까부터 이상하게 시야에 들어오는 거울 안에 계속해서 같은 인물이 제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저의 뒤를 밟는 게 아닐까 싶게요. 그 인물은 남자였습니다.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머리는 살짝 벗겨져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엷은 남색 반팔에 약간 뚱뚱해 보이는 남성. 나이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서점에 들어온 지 이미 2시간 정도 지나 있었습니다. 저는 어쩐지 재밌게 생각되어서 일부러 그 사람을 유도해보기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아직 그 남자가 진심으로 저를 쫓아다니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는 바로 방향을 틀어서 여성 잡지 코너로 향했습니다. 남자들이 그것을 읽을 리는 없었습니다. 책을 찾는 척을 하면서 슬쩍 거울을 봤습니다. 있었습니다. 아까의 그 남자가. 여성 잡지 코너로 제 뒤를 쫓아온 것 같았습니다. 두근거리며 혈관 속의 피가 맹렬하게 역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곳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서점을 뛰어나왔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서점을 뒤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으로는 저의 착각일 뿐이라고 계속해서 되뇌었습니다. 쇼핑몰 안을 계속해서 걸어가니 타이토라고 써있는 게임센터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충동적으로 제 다리는 그 안을 향했습니다. 필사적으로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냉정해지려고 하던 때 게임센터의 자동문이 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 남자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토할 것 같은 느낌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무슨 생각인지 그 사람을 한 번 더 시험해보기로 합니다. 그 남자의 행동을 말이죠. 지갑에서 돈을 꺼냅니다. 동전을 넣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스듬히 앉아서 빈 게임기 화면을 이용하여 그 화면에 희미하게 비추이는 남자를 곁눈질로 쫓았습니다. 제 뒤쪽 3m 정도에 있는 게임기에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투입합니다. 경쾌한 소리와 함께 게임 스타트 음이 뒤에서 울립니다. 남자는 마작 게임을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움직임을 대충 가늠해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게임 센터를 나왔습니다. 그런 후 바로 달려서 돌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다시 한번 그 남자를 마지막으로 시험해보자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공포에 떨면서도 제 호기심은 그 공포를 윗돌았던 겁니다. 저는 바로 행동에 들어갑니다. 갈 곳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쇼핑몰 안에 있는 산리프라고 하는 이름의 백화점이었습니다. 입구를 들어서니 바로 앞에 에스컬레이터가 눈에 들어와 올라탔습니다. 층계참에 캡슐 토이 뽑기 기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캡슐 토이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그거라도 하면서 진정을 찾기로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우연, 자의식 과잉인 저의 지레짐작일 뿐이라고 생각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얄팍한 제 생각은 곧바로 배신당하고 맙니다. 그 남자였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 타서 이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는 척을 하면서 서서히 제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서둘러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저는 몸을 숨기면서 구석으로 이동하여 계단을 이용해서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여성복을 판매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여성 속옷을 판매하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저로선 이상할 게 없겠지만 남자 혼자서 이곳에 들어올 일은 없겠죠. 하지만 남자는 들어왔습니다. 다른 곳도 들르지 않고 여성복 코너에 있는 여성용 속옷 매장으로 바로. 저는 달아났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뛰어내려갔습니다. 다리가 엉킬 뻔하면서도 저는 달렸습니다. 하지만 전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리석고 이렇다 할 지혜도 없고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왜소한 어린애였던 겁니다. 백화점을 나온 저는 무슨 생각인지 그 백화점 뒤쪽으로 달아났던 겁니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붉고 녹슨 비상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 못하고 올랐습니다.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몇 번이나 마음속으로 부르짖으며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이윽고 계단이 끝나고 4층이라고 써있는 철문에 손을 뻗었습니다. 철컥철컥 하는 둔탁한 금소금이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문은 제 의도와는 반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잠겨 있었던 겁니다. 당연한 일이겠지요. 하지만 그런 것조차 당시 저에게는 예측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문 손잡이를 놓았습니다. 그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래쪽에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발소리였습니다. 따닥따닥 하는 소리가 납니다. 제 이빨 소리입니다. 이와 이가 엄청난 기세로 서로 부딪히면서 딱딱 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무너지듯 넘어졌습니다. 바닥의 틈새로 아래를 몰래 들여다봅니다. 연한 남색의 옷이 아른거리며 보였습니다. 하며 올라오는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제 얼굴은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된 것일까? 어쩌면 좋단 말인가? 아무런 궁리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는 것도 잊은 채 저는 흐느끼면서 그 자리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철컥하면서 금소금이 들리더니 눈앞에 철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백화점의 제복을 입은 20대 정도의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데서 뭐하고 있니? 우는 거야? 뭐야? 무슨 일이야? 이즈메라도 당한 거야? 큰 소리로 말을 걸어오는 젊은 남자. 그러자 아래쪽에서 다시 하면서 이번에는 엄청난 기세로 뛰어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자식 뭐야? 저놈한테 괴롭힘 당한 거야? 그렇게 말하더니 젊은 남자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서둘러 계단을 뛰어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야! 거기 안 서! 두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포에 질려 멍하니 있었습니다만
저는 남은 힘을 모아 비틀거리며 일어서서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백화점을 나와서 쇼핑몰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위에서 들려오는 혼잡한 소리들이 제 조여들었던 마음을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쇼핑몰 입구까지 나온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다리가 굳어버린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고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멍하니 서 있자 제 눈에 전화부스가 들어왔습니다. 엄마한테 데리러 오라고 하자. 아까 일을 얘기하면 분명 엄마도 데리러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스에 들어가 백엔을 넣고 바로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몇 번 신호가 가더니 익숙한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니, 울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필사적으로 설명을 해도 엄마에게는 전혀라고 해도 될 만큼 이야기가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수화기 저편에서 엄마가 초조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저쪽에서 제 쪽으로 접근하여 오고 있는 한 대의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제 눈앞에서 느린 화면처럼 보였습니다. 반대 차선을 뚫고 이쪽으로 달려오는 택시. 택시 기사 같은 남자가 길거리를 달리면서 차도둑이야! 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 택시는 제가 있는 전화부스 바로 앞에 가드레일에 하고 굉음을 울리면서 차 앞쪽부터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택시는 가드레일을 뚫지는 못하고 전화부스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주변은 소동이 일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다시 부들부들 떱니다. 운전자는 없어! 어디로 간 거야? 택시 돈 안 나간 거야! 라는 큰 소리들이 찢어지듯 주위에 퍼집니다. 수화기에서는 엄마가 저를 계속해서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다시 들어서 귓가에 댑니다. 그러자 엄마가 너 적당히 해라. 뭐가 그렇게 시끄러운 거야? 그건 됐고 오늘은 어떡할 거니? 친구네서 자고 올 거야? 집에 올 거야? 뭐라고? 엄마의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올라갑니다. 자고 간다고? 누가? 저는 목소리를 쥐어짜내서 엄마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너 말이야, 30분 전쯤에 오늘은 자고 갈 거니까 집에 안 온다고 전화하지 않았어? 30분 전? 제가 아직 그 백화점에 비상계단에 숨어 있었을 때쯤의 시간입니다. 당시 핸드폰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있다고 해도 삐삐 정도일 때입니다. 제가 전화를 했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본물이 터진 듯 그 자리에서 큰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이상 제가 과거에 겪었던 경험담입니다. 각색도 과장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체험담이었습니다. 그다지 무섭진 않았죠. 솔직히 어떤 이유도 하나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한 가지만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경험 후에 괴담이라는 것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고 봅니다. 현실은 답 없는 불가사의한 일 투성이입니다. 네, 현실은 끊임없는 불가사의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